이제부터는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푹 쉬고 왔습니다. 네. 있었던 이슈들 함께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주말은 3대 지수가 모처럼 정말 시원한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그 경기 침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나스닥이 2.6%, S&P 500이 2.13%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오랜만에 이제 경기 침체 논란에서 이제 벗어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투자자들의 기대가 고조되고 있는 이번 한 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하락폭이 상당히 컸었는데 되돌림 반등이 나왔는데 과연 이러한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동안의 하락이 미국 증시의 조정일 뿐이고 약세장의 시작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상승을 좀 거들었고요. 그 근거로 뭐냐면 올해 주식 펀드에 유입된 금액이 1,560억 달러인데 그중에 이탈한 금액은 28억 달러에 불과하다. 그리고 채권 펀드나 금 펀드로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그동안의 하락 요인은 뭐냐? 공매도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줬어요. 그런데 역시 그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금 선물이 이제 온스당 3,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도 여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해 주신 대로 엔비디아 GTC 2025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을 주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의 인민은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와 지준율을 인하하면서 아주 강력한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제 4월 2일 날 시작되는 상호관세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시장에는 있는데요. 네. 역시 뭐 그동안에 철강,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구리로까지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하고 자동차 관세도 피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관세 정책에 대한 불안감은 시장에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모처럼 지난 거래일에는 장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언급이 좀 없었어요. 지금까지 너무 휘몰아쳐서 그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2일에 예정되어 있는 상호관세에 대한 두려움은 아직까지도 시장을 약간 짓누르고 있다는 점 함께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기업별로 추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M7 기업 상황 한번 점검해보고 가겠습니다. 그 안에서도 오늘은 엔비디아를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앞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빅이벤트 앞두고 있죠. 네. GTC 2025 앞두고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지금 그 GTC 2025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시장에 있고요. 저는 그때가 3월 21일이 이제 끝나는 날이니까 또 기조연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기대감은 살아 있어서 추가적인 반등은 가능하지만 그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 것이냐. 가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대만의 폭스콘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대만의 폭스콘이 엔비디아 AI의 서버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은 예상치보다 조금 하회한 걸로 나타났다. 가이던스가 그런데 이번 1분기에 AI 수요가 2배 이상 증가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면서 엔비디아 강세가 지속이 됐는데요. 그래서 또 지금 그 주말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미국을 방문해서 엔비디아 칩을 구입하면서 이제 그 수출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요. 1,000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호재인데 그리고 이제 이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GTC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엔비디아 목표가가 200달러다 그랬는데 반대로 미주호에서는 좀 전에 얘기해 주신 그런 리스크 때문에 네. 엔비디아 목표가를 140달러에서 120달러로 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긍정론과 부정론이 같이 이제 상존하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153달러 고점 찍고 나서 하락한 데가 110달러 선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반등이 나오는 것을 한번 보시면 지금 121달러 정도에 있어요. 그러면 이번 GTC 효과로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거를 예측을 해보면 저는 130에서 135달러, 지금 직전 고점이 140달러인데 이거를 돌파하기는 조금 힘들다고 봐요.
예, 그래서 지금 경기에 대한 논쟁, 그 다음에 관세에 대한 부담, 인플레 부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135에서 140달러 넘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주봉상으로 보면 140달러가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단기 투자자분들, 뭐 장투하실 분들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단기 투자자분들은 저는 뭐 수익이 나셨다면 135달러 이상에서 단기 차익 실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향후에 미국 증시를 어떻게 보느냐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1분기 실적이 발표되면 저는 경기 침체는 미국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1분기 실적이 발표되면 다시 한번 상승으로 커브를 돌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역시 4월 2일 날 발표되는 상호 관세가 시장에 큰 변수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엔비디아의 현주소와 함께 GTC 2025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 뒤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 이야기를 나눌 거라서 그때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저는 이 퀀텀데이가 참 궁금하거든요. 네네. 이 앞선 기조와는 약간 너무 다르잖아요. 네. 30년 걸린다라고 했다가 우리의 빅 이벤트 안에는 퀀텀데이라고 양자의 날을 만들어서 아예 그렇게 운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무슨 생각일까요? 글쎄요. 이 퀀텀데이, 그러니까 양자는 지금 현재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쪽이죠. 양자 컴퓨터와 양자 네트워크를 결합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가 빨리 온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뭐 기존의 슈퍼컴퓨터와 비교하면 뭐 엄청난 그 속도로 진행이 된다는 거니까 그리고 이 양자 컴퓨터 시장이 2035년도까지 149억 달러로 증가할 거다, 계속해서 성장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양자 컴퓨팅 시장은 지금 굉장히 저는 앞으로 성장성은 뛰어날 거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경기 침체 논란이 온다든지 아니면 관세 폭풍으로 인플레 논란이 오면 AI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나 뭐 이런 기업들이 꺾이기 시작하면 네. 양자컴이나 뭐 그다음에 또 전력 관련주나 원전 관련주들이 다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엔비디아나 뭐 브로드컴 아니면 AMD 뭐 TSMC 이런 종목들은 같은 영향권 내에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의 주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전반적으로 연관이 있는 섹터라고 할까요? 이 네, 부분까지 그렇습니다. 함께 확인을 해야 한다고 짚어봤습니다. 또 앞서서 엔비디아 이야기를 할 때 1분기의 기업들의 성적표가 나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좀 잦아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테슬라를 둘러싸고는 네.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일론 머스크 CEO와 미국 상원 의원이 썰전을 벌이고 네. 이 테슬라 차를 폐기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아무래도 오너 리스크가 좀 세다 보니 테슬라는 약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최근에 일론 머스크 발언 중에 제가 이제 주목한 게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 미국 무역대표부에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에서 이제 보복 관세를 조치할 경우에는 전기차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거다. 이런 내용을 썼고요. 테슬라는 부품 공급망이 전 세계 대다수 지역에 해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보복 관세가 나오면 당연히 차량의 제조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게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누군가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인데 네. 이 얘기를 지적하고 나왔다는 거는 4월 2일 날 부과되는 관세에서 자동차 관세도 포함이 돼 있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2달 정도가 되고 있는데 솔직히 그동안 제시했던 공약 중에 제대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 뭐 미국을 암호화폐 수대로 만들겠다 했는데 비트코인은 떨어지고 딱히, 있고요. 네. 지금 그래서 아무리 뭐 큰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여론도 악화되고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 지지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53%가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어느새 워싱턴 넘어갔군요. 포스트에서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막무가내식으로 이렇게 매일 뭐 엎치락뒤치락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을 뭐 지속적으로 유지하기에는 저는 부담이 상당히 클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일론 머스크 한마디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주말에 발표된 게 중국에서 생산비를 20% 절감한 모델 Y를 개발해서 생산할 계획이다. 2026년도부터 생산할 계획인데 이걸 E41 프로젝트로 정했다 이렇게 했는데 네. 이게 사실은 지금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는 중국 전기차들하고 대항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테슬라 주가를 한번 보시면 지금 보고 있으면 투자자 여러분들은 정말 그 한숨만 나오실 수밖에 없을 건데 저는 바닥을 잡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또 하나 조금 희망적인 말씀을 드린 거는 지난 10일 날 뭐 급락할 때요. 여기 보면 뭐 15% 급락할 때 돈나무 언니라고 하는 캐시우드 펀드에서는 7만 9천 주를 추가 매수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돈나무 언니를 좀 믿기 때문에 그때 조금씩 따라서 사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산다는 거는 저는 뭐 한 번에 100주 뭐 200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한 주, 두 주씩 조금씩 사보시라는 뜻이고요. 저점을 확인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떨어질 자리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 이제 4월 달이면 어닝 시즌이 시작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 300달러 정도까지는 뭐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1분기 실적에서 또 새로운 변수를 보여준다. 그다음에 트럼프 관세 정책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면 350달러까지도 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선 일론 머스크 CEO의 발언, 관세 관련 발언도 체크해봤고요. 특히 중국에서는 이제 저가형 전기차 모델 시장도 한번 잡아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포부 함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테슬라 이제는 저점을 확인했다라고 하니까요. 함께 야금야금 모아가는 전략 저도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그럼 M7 기업 중에 마지막으로 애플 한번 현주소를 점검해 볼게요. 저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제 에어팟을 귀에 꼽기만 하면 통역이 된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에어팟에 실시간 통역하는 그런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또 미국과 영국이 애플 암호화 명령 해결을 위해서 비공개 회담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애플은 사실상 미국의 상징적인 기업이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애플이 그 보급형 스마트폰 아이폰 16E가 초기 판매에서 아이폰 SE를 이제 앞질렀는데 문제는 중국 시장의 전체 매출이 하락했고 가격이 여전히 좀 부담스럽다라는 것 때문에 역시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면 주가가 바닥권에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여기 바닥권에 있는데요. 지금 단기간에 낙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애플이 이렇게 하락장에서 잘 버티고 있는데 쫓아갈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지금은 역시 바닥을 다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닥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일단 관망하실 필요가 있고요. 뭐 더 이상의 추가적인 악재는 없을 것 같지만 확인하고 터닝하는 포인트를 잡아주시는 게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터닝하는 포인트를 확인하고 대응해보는 게 조금 더 안전한 전략이겠습니다. 이렇게 M7 상황을 점검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GTC 2025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 앞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양자 컴퓨터 관련주 하나 짚고 갈게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짚어주실까요? 제가 양자 컴퓨터에는 아이온 Q라는 종목하고 오늘 D-Wave 퀀텀이라는 종목 두 개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네. 근데 아이온 Q라고 하면 지금 그 양자 컴퓨터의 선도적인 기업이다라고 알고 계실 거고요. 뭐 지금 보면은 지금 공매도에 타겟이 되면서 그동안 하락폭이 상당히 컸어요. 그런데 최근에 400건에 달하는 뭐 양자 특허를 냈다. 그다음에 공매도 타겟 때문에 하락했다. 3월 12일 날 2배의 레버리지 ETF를 출시했다는 소식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차트 모양을 보시면 지금 현재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3월 20일 퀀텀데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30에서 35달러 정도에서는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시장이 불안하고 불투명하다는 것, 불확실하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D-웨이브 퀀텀이라는 종목을 보시면 차트가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D-웨이브 퀀텀은 최근에 자사의 양자 컴퓨터가 세계 최고 수준의 슈퍼컴퓨터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라는 거고요. 사이언스지에 이 내용이 게재가 됐고 또 지금 가열 냉각 방식 쪽에서 좀 우수성이 지금 입증이 됐다. 그래서 CEO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쇼커버링이 들어오고 있고요.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증가되면서 아까 아이온큐와는 차트 모양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예, 그래서 D-웨이브 퀀텀을 비롯한 아이온큐는 이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이 D-웨이브 퀀텀은 이제 가열 냉각 방식이라고 해서 네. 지금 시장의 주도를 이루는 뭐 예를 들면 빅테크들이 채택하고 있는 그런 방식, 양자컴과 관련된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지금 추가적으로 강력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이슈가 거래량이 붙고 자금이 몰리는 기업 쪽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양자 컴퓨팅 관련주 아무래도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 함께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온큐와 함께 D-웨이브 퀀텀 눈에 한번 담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이슈와 함께 종목까지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타이거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